오후에 나갈 내용은 방금 전에 리모트 IO 모듈 다음 그 전에 이것도 있네요. 교재 84페이지에 있는데 리모트 국번 설정하는 방법. 이게 64번이다 그러면 40하고 20 스위치 올리고 4번 스위치 올리고 이렇게 하면 64번이 세팅이 되는 거고, 11번을 세팅을 하겠다 그럼 10번 하나 올리고 1번 하나 올리고 그럼 11번이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32번 올리는 거는 30하고 10하고 더하면 10하고 20하고 더하면 32죠. 32번 이렇게 세팅하면 된다. 여기 이제 매뉴얼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방금 전에 리모트 IO 모듈에 대해서 연결하는 거 내용이 페이지 86페이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CC링크 AD 모듈을 활용을 할 건데요. 지금 AD 모듈이 다 갖다 놓으셨을 것 같은데, 장비 사이즈가 있어서 배치를 여기 있는 창고 모듈을 제거를 하셔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여기 있는 덕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 눕혀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AD 모듈의 모델 네임은 AJ65BT1164AD인 거죠. 저희 모델 이름이 있죠. AJ65SBT64AD 모델이고요. 총 4채널짜리입니다. 총 4채널을 가지고 있는 모듈이고, 일단은 얘도 CC링크 통신 모듈이기 때문에 통신 설정부터 할 거예요. 전원도 넣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장비 연결되어 있는 거에서 플러스 24V 플러스 24V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라운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A는 A에다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BA는 BA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 B도 그냥 B에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B치는 B치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쉴드는 대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차피 쉴드에서 쓰는 게 아니라서 의미가 없고요. 여기 지금 통신선, CC링크 통신선 연결한 거고요. 전원하고 CC링크 통신선 그냥 순서대로 쭉 연결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24V부터 B치까지 순서대로 쭉 연결하시면 됩니다. 다 연결이 되셨으면, 연결하지 안 되셨나요? 연결하셨나요? 연결이 다 되셨으면 여기 있는 AD 컨버터라는 거는 아날로그 신호를 숫자 값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계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는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전압과 여기 보면은 채널 1번에 V 플러스 단자와 여기 보시면은 V 플러스라고 하는 거하고 I 플러스라고 하는 거 있는데, 전류 입력, 그러니까 전압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전류 입력을 받을 수도 있는 모델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단자 위에 보시면 그 V 플러스하고 I 플러스라고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압 입력을 받을 때는 이따 교재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컴 단자하고 V 플러스 단자하고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전류 입력을 받을 때는 V 플러스하고 I 플러스하고 플러스를 시킵니다.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신호를 입력을 해야 전류 입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장비에 갖춰져 있는 거는 전압 제너레이터, 볼테이지 제너레이터만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0에서 10V를 만들어주는 가변저하만 달려있기 때문에 전압으로만 일단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볼테이지 어드레스 0에서 10V 나오는 거를 0에서 컴에다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10V 라인을 V 플러스에다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압 입력이 들어가면 그 숫자 데이터를, 이 통신 데이터를 통신 케이블을 이용해서 숫자 데이터 값을 받아가지고 올 겁니다.
되셨나요?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네, 10V 전압 출력하는 거. 여기는 10V 출력이 나오는데 그거는 V 플러스에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전압 입력을 받을 거라서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리모트 디바이스 북입니다. 리모트 IO가 기본 그 스위치하고 램프를 연결하는 거고, 저 여기는 이제 리모트 디바이스 북인데, 리모트 디바이스 북부터는 16비트 데이터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고요. 당연히 숫자로 바뀌니까 숫자 값을 읽어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국번을 1번으로 세팅을 할 건데, 아까랑 똑같이 스테이션 넘버에 1이 레버가 올라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혹시 1에 있는 레버가 올라가지 않으신 분들은 앞에서 일자 드라이버 가져가셔가지고 1값만 올라가도록 하시고, 모드는 똑같이 통신 속도는 제일 낮은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스테이션 넘버에 1만 레버가 올라가도록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세팅 다 되셨으면 PLC 프로그램 짜겠습니다. 아까 리모트 IO 했던 건 그냥 저장해 놓을 거고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프로젝트 만드실 때 레이블을 안 찍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레이블 찍고 오세요. 위치가 아마 여러분들은 요 위치에 있을 거예요. 버전이 틀려서. 그래서 Q03UD에 레이블을 꼭 찍고 OK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라미터에서 메인 넣어주시고요. PLC도 통신 설정이 되어 있을 테니까, 통신이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IO 리드 읽어오시면 좋고요. 그린 다음에 네트워크 파라미터 가기 전에 그 어드레스 할당표 보시면 CC링크라는 탭이 있습니다. 엑셀에 엑셀 CC링크에 보시면은 엑셀 탭 밑에 탭에 CC링크 탭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확인되셨나요? 네,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카피해가지고 글로벌 레이블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글로벌 레이블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요 내용을 그대로 다 복사하셔가지고 밑에 CC링크 탭이에요. 그대로 다 복사하셔서 글로벌 레이블에다가 복사해 넣기 하겠습니다. 다 붙여 넣으셨으면은 CC링크 설정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CC링크를 더블 클릭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금 마스터 모듈이 하나만 연결되어 있고요. 스타트 어드레스는 40로 시작을 하죠. 마스터 세션을 할 거고요. 버전은 리모트 버전 1 모드로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연결 하나밖에 안 했죠. 저희 마스터 모듈에, 여기 마스터 모듈에 이거 하나밖에 연결 안 했죠. 그래서 토탈 커넥티드 1개. 리모트 X 1000번으로 할 거고요. 리모트 Y도 1000번으로 할 겁니다. 근데 아까는 리모트 IO국 할 때는 여기 리모트 레지스터에 대한 세팅을 안 했어요. 이 리모트 디바이스 국은 16비트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16비트 메모리를 설정을 할 건데, 여기 리모트 워드의 리드, 그리고 리모트 워드의 라이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 XY는 앞에 구분자가 있기 때문에 같은 어드레스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메모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도 D1000, 밑에도 D1000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엄연히 메모리 영역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D2000. 읽고 쓰고 하는 데이터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메모리 대역이어서 어드레스 대역을 따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CC링크의 통신에 관련된 메모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스페셜 릴레이라는 메모리하고 스페셜 레지스터 메모리가 있습니다. 스페셜 릴레이는 SB0 메모리랑 매칭을 시킬 거고, 스페셜 레지스터는 S워드 0 메모리랑 매칭을 시킬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두 개를 달았다. 그럼 마스터 모듈이 그 다음에 6제로가 만약에 마스터 모듈 하나를 더 달았다. 그때는 여기 있는 SB 메모리를 뭘로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전체본의 14페이지, 지금 여러분들 책 말고요. 여기 전체 내용 총 443페이지짜리 교재 있습니다. 이거 단톡방에 이거 드렸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512점 하나의
어드레스가 512점씩 먹어요. 그래서 하나가 S0부터 시작하면은 그 다음 건 S워드 200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거는 S워드 여기는 200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드레스 할당을 따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어차피 지금 하나만 쓰기 때문에 S0 영역 통신과 관련된 기능이 포함된 메모리예요. 그래서 각각 0번지로 세팅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스테이션 인포메이션 들어가 보시면 이게 리모트 IO국이 아니라 저희께 지금 연결한 게 리모트 디바이스 국입니다. 그럼 이 리모트 이게 디바이스 스테이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당연히 이 모듈을 살 때 매뉴얼에 써 있습니다. 매뉴얼에 디바이스 리모트 디바이스 스테이션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고 1국점유하고요. 마찬가지로 1국점유하는지 2국점유하는지도 매뉴얼에 써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매뉴얼 제가 카피한 건데요. 여기에 1국점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모트 디바이스 9 이렇게 다 써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설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초기화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기화 세팅, 이니셜 세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니셜 세팅이 왜 있냐면은 AD 컨버터 입력 전압 범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0에서 10V로 입력 전압 범위를 세팅을 할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0에서 5V로 바꿀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0에서 20mA 또는 4에서 20mA로 전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채널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1번 채널에다 연결하셨는데 채널도 4개가 있죠. 근데 이 채널도 1번만 쓸 수도 있고 다 쓸 수도 있고 4번만 쓸 수도 있고 그걸 설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 설정하는 수순이 여기에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타겟 스테이션이 1번 스테이션이기 때문에 1번이라고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 뒤에 보면은 레지스트 프로스디어 해가지고 클릭을 하시면은 요 설정 등록 수순 초기화하는 어떤 표가 떠요. 근데 예전에는 이 표가 없어가지고 레더 프로그램으로 직접 작성을 했는데 이 표가 있으면 레더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일이 없고 여기다가 그냥 세팅을 하면 초기화 값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요거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프로그램 관련된 거요.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는 페이지 9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요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97페이지에 있는 내용대로 요약하시면 되고 일단은 설명은 동작을 시킨 다음에 요거 설명을 왜 이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요렇게 할 건데 같이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DEC로 되어 있는데 10진수보다는 16진수가 보기 편합니다. 그래서 16진수로 바꿔주시고요. 중간에는 안 바뀌어요. 다 세팅하고 바꾸던지 처음에 바꾸던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헥사로 바꿔 놓으시고 컨디션 여기 상황이죠. 리모트 X의 18번지라고 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18번지는 1번 국의 1번 국의 18번지이기 때문에 1018번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1번 국에서 왔기 때문에 1018번지가 ON일 때 리모트 워드 라이트에 0번 어드레스를 2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전 상태 값을 그대로 가려면 set u가 아니라 same as previous set이라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걸 선택하시면은 위에 있는 값이 그대로 딸려옵니다. 수정이 할 수 없게끔요. 그럴 때 또 리모트 워드에 1번 어드레스는 0값을 넣을 거고요. 똑같이 previous, same as previous set 해가지고 1018이 ON이 되었을 때 리모트 워드에 라이트 영역에 2번 어드레스는 지금 교재상에 2값을 줬죠? 네, 2값을 줘놨죠? 2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또 previous set 두 개가 더 있죠? 그래서 18번이 ON이 되면은 리모트 Y에 18번도 ON을 시킬 거고요. 리모트 X 18번이 ON이 되었을 때 리모트 Y에 19번도 ON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레더로 예전엔 다 이렇게 짰었는데 굳이 지금 레더로 안 짜도 돼요. 그런 다음에 리모트 X가 18번이 오프가 되면 리모트 Y에 18번도 오프를 시킬 거고요. 리모트 X에 19번이 ON이 되면 리모트 Y에 19번은 오프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 7개인데 지금 여기 교재에도 7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요 세팅 값이 틀리면 등록 수순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초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재 보고 하셔도 되고요. 뭐 앞에 보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되셨으면은 엔드 누르세요. 엔드 안 누르시면 또 날아갑니다. 엔드 누르셔야 제가 화면 보고 다음 거 진행합니다. 다 되셨나요? 엔드 누르세요. 다 되신 분들은. 다 되신 분들은 엔드 누르세요. 자, 다음 거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안 되신 분? 세팅 안 되신 분? 네. 다 되셨나요? 여기를 못 들어오셨나요? 많이 들어왔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RX18번이 ON이 되면 이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RX18번이 OFF가 되면 이렇게 하는 거고, RX19번이 ON 되면은 이걸 하는데 3번 뒤에 하는 거죠. 3번. 그러니까 이거가 없으면 PLC 프로그램 상에서 이걸 라이팅을 해야 돼요. 이거를 D2000번이니까 D2001에다가 D2000번지에다 1값 넣고 D2001에다가 0값 넣고 D2002에다 2값 넣고 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무브로 다 되었으면은 꼭 엔드 눌러주셔야 되고요. 엔드 안 누르시면 날아갑니다. 요거 다음에 있는 엔드도 꼭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지막에 있는 엔드 꼭 누르셔야 됩니다. 엔드 3번이에요. 엔드 누르지 않으시면 날아갑니다. 다 됐으면 프로그램을 짤 건데요. 저희 글로벌 레이블 다 처리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F5번 CC AD1 초기화 요구 신호가 전원을 올리면 리모트 모듈에서 나 좀 초기화 해달라고 해서 이 신호가 뜹니다. 그러면 초기화를 지시하는 신호가 CC 초기화 지시가 SB 메모리, 아까 우리 SB 제로부터 매칭을 했는데 SB 메모리 중에 D가 리모트 디바이스국에 초기화를 진행을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셋을 시킬 거고요. 하면은 CC 초기화 지시가 있은 다음에 초기화가 완료가 되면은 CC 초기화 완료 신호가 뜹니다. 그게 SB5F 신호예요. 그러니까 좀 아까 여러분들이 그 무슨 표 엑셀 등록 수순 그 등록 수순에 입력한 RX18 뭐 RX19 그 값이 실행이 다 되면은 이게 떠요. 실행되기 전에는 초기화 해달라고 요구가 뜨고, 그럼 초기화 지시를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표에다 입력했던 게 다 실행이 된 다음에 실행이 완료돼서 초기화가 완료되면 이 신호가 뜹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CC 링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set CC 초기화 완료라고 하나 이름을 붙여 넣겠습니다. 자동 변수로요. 이거 자동 변수입니다. 혹시 어드레스를 같이 보고 싶으신 분은 툴의 옵션 프로그램 에디터 레더 다이어그램 이 부분에 디스플레이 레이블 앤 디바이스 여기 찍으시면 되죠. 어드레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CC 초기화 완료 신호는 컴파일하면 나올 거예요. 어드레스. 그런데 초기화 요구가 떴다는 얘기는 초기화 완료가 안 된 거니까 이 위에서는 F8번 RST 리셋 CC 초기화 요구 이거 초기화 요구가 F8번 RST 리셋 CC 초기화 완료. 요 신호가 떴다는 얘기는 초기화 완료가 안 된 거니까 이때는 리셋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초기화가 완료됐으면 지시에서 셋한 거는 또 리셋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F8번 RST 리셋 CC 언더바 초기화 지시
그래서 샌 리셋이 교번에서 나오는 거죠. 혹여 프로그램 못 따라오시면 제가 좀 이따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그걸로 참고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해를 하세요. 설명을 들으시고 프로그램 이해하신 다음에 뭐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CC링크 초기화가 완료가 됐으면 그때부터 AD 값을 읽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CC 초기화 완료가 됐으면 AD 컨버터가 변환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변환이 완료가 되면 CC링크에 AD 변환 변환 완료 신호가 이렇게 신호가 뜹니다. 이 변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1mm가 걸려요. 1ms가 걸리는데 1ms마다 여기가 ON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환 완료 신호가 되면은 숫자 값을 읽어서 메모리에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F8번 move CC의 AD1의 변환 값이 변환값 메모리가 좀 이따 보일 거고요. 이거를 터치에다가 뿌리기 위해서 H 언더바 AD 채널 1번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D1000번에 이 메모리에 아날로그 값이 변환된 값이 여기 들어가요. 프로그램은 다 짰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해주시고요. 리빌드 얼 해주시고 PLC 프로그램에 라이팅을 하십니다. 파라미터까지 다 선택하셔서 라이팅을 하시고요. 이게 전기적인 사양이 바뀌기 때문에 방금 전에 있는 통신의 어떤 등록 수신이라든지 이런 게 실행이 되려면은 PLC 전원을 껐다 키던지 CPU를 리셋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원을 껐다 키셔야 됩니다. 리모트 모듈은 좀 이따 키시고요. PLC 모듈을 먼저 전원을 껐다 키시고 PLC에 런에 불이 들어왔을 때 저희 CC링크 모듈에 전원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렇게 초기화 완료 신호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AD1 변환 완료 신호도 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륨 저항을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이 볼륨 저항을 이렇게 올리면 저 숫자 값이 바뀌어요. 스위치를 이렇게 올리면 0에서 4천 값까지 값이 바뀝니다. 바뀌죠? 밑에 숫자 값이 바뀌죠? 지금 9V 때 3677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략 10V면은 4000이 나와요. 10V에서 대략 4000 값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뭐 5V면은 2000 값이 나오고요. 5V에다 세팅하면 대략 2000 값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현재 등록 수순이 제대로 적용이 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질문. 프로그램이 몇 줄에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어드레스만 틀린데. 이게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원래 그냥 이진수로 따지면 플러스 10V 들어오면 4095가 들어와야 맞거든요. 그냥 이진수로 하나 보면은 어차피 우리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건 이게 승수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유는 이렇게 세팅, 그러니까 4096을 안 하고 4000으로 세팅하는 이유는 오버플로우 값을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놓으면. 그러니까 10V를 4095에다가 매칭을 시켜 놓으면은 만약에 10.5V가 들어오면 이게 10V여서 4095인지 10.5V여서 4095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플로우가 된 거를 체크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장비에 이상류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컨트롤러에서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낮은 값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0V보다 더 높은 값이 오면 오버플로우가 됐으니 이상이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가지고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약 80%를 맥시멈 값으로 해놨어요. 그 위에는 이제 그 약간 오버플로우, 뭐 크리티컬 오버플로우 이런 식으로 두 단계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좀 더 영역을 넓혀놔서. 그래서 이제 안전에 관련된 생각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5V여도 4095, 11V가 들어와도 4095. 아날로그적으로는 11V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디지털 값으로 바꾸는 거는 4095.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됐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도 4000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입력 소스가 전류로 내보낼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 아날로그 메뉴를 보면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93페이지 보시면 현재는 여러분들이 세팅을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 93페이지요. 93페이지 보시면 뭐냐 입력 범위가 나오는데 요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V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근데 지금 저희 제너레이터가 0에서부터 10V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0에서 4000밖에 안 나오는데 마이너스 쪽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0V 들어가면 마이너스 4.96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입력 범위를 아까 등록 수순의 값을 바꾸면 전류로도 입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류 중에 좀 특이한 게 있는 게 0에서 20mAh는 이해를 하겠는데 4에서 20mAh는 뭐냐 이거죠. 현장에서 쓰는 전류들은 현장에서 쓰는 센서들은 전압보다는 전류 센서가 많아요. 이유는 전류 센서가 노이즈에 훨씬 강해요. 전압 센서는 흘러나오는 전류량이 되게 작아가지고 노이즈에 되게 취약해요. 근데 이제 전류는 그래도 좀 저 전압 타입보다는 전류가 더 많이 나와서 현장에서 전류 타입 센서를 쓰는데 굳이 저기 0에서 20하고 4에서 20을 나누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온오프 입출력을 명확하게 왜 나눠놨을까요 저거? 두 개 다 동작은 다 돼요. 근데 센서들마다 보통 이제 4에서 20짜리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유가? 5V 말고 밑에 0에서 20mA하고 4에서 20mA.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0에서 5V, 2에서 5V도 마찬가지. 그죠? 이제 이게 뭐냐면 이 0V를 해놓으면 이 센서가 죽은 건지 단선이 된 건지 그래서 0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시그널 자체가 0인 건지를 모르는 거죠. 이해되었습니까? 근데 이걸 1V로 그러니까 최하를 1V로 해놓으면 일단 1V가 들어오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4mA가 흘러 들어오고 있으면 단선이 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잖아요. 이게 센서가 단선이 돼서 0인 건지 원래 센서에서 0으로 흘러가서 0인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오버플로어처럼 마찬가지로.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잡아놓는 거죠. 단선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센서가 있고요. 저희 그 스위치 있잖아요. 스위치에 별도로 해외로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스위치들이 있어요. 아예. 근데 그런 식으로 별도로 구성해 놓지 않으면 답 없죠. 네, 답 없죠. 별도로 그러니까 오프라인 그 회선을 하나를 따로 이제 만들어요. 저희 지금 이거 스위치도 눌렀을 때 신호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선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입력 모듈 자체에 그 라인까지 체크할 수 있는 라인이 아예 같이 곁들여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별도로 회선이 따로 있는 거예요. 별도로. 근데 이전까지 아날로그 센서 중에 그렇게 나온 건 저도 못 봤고 디지털 스위치 쪽 입력 모듈 중에 그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단선이면은 단선이 됐다고. 기사품 팔아요. 네. 마켓에서 찾아보시면 있어요. 아 센서 중에요? 센서는 아니고 입력 모듈. 네, 입출력 모듈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센서 쪽은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이거를 입력 범위를 바꿔 놓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센서가 이렇게 나와요. 4에서 20mA로 나와요. 자, 클릭하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왜 이렇게 설정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등록 수순을 보시면 나머지는 다 설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 이제 설명이 안 됐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1곡이 점유하는 게 32점씩 점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32점은 비트 메모리를 얘기를 한 거고, 녹화가 되고 있네요. 요 밑에 있는 워드 메모리는 4점씩 점유를 해요. 그래서 지금 리드 영역이 얘가 D1000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D1000번부터 D100 3번까지 4점씩 점유를 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영역은 D에 2000번부터 저기 스타트 어드레스가 2000이니까요. 2000번부터 D에 200 3번까지 어드레스를 점유를 하고요. 이국에서는 4점까지 했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D100 4부터 100 7까지, 여기는 D200 4부터 D200 7까지 이렇게 점유를 한다고요. 요 내용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니셜 세팅 이제 설명하면 되죠. 여기 스테이션 인포메이션은 특별한 거 없고요. 요거만 바꿔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 세팅 들어오시면은 등록 수순이 있는데, 여기에서 밑에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 위에 부분을 보시면은 리모트 워드의 라이트 영역이 제로번지인데, 이 제로번지가 라이트 영역이니까 D2000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D2000, D2001, D2002번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D2000번지에 1값을 넣었는데, D2000 메모리가 하는 역할이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93페이지에 요거거든요. D2000번지가 AD 변환 허가 금지 영역 구역. 요게 D2000, 2001, 2002, 2003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트 워드의 제로번지 그 자세한 설명이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0값을 넣는, 여기서 1값을 넣었죠. 1값. 헥사값으로 1값이니까 이게 지금 0, 0, 0, 1이 들어와 있는 건데, 2를 비트로 쪼개면은 0001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채널 1번만, 여기 있는 채널 1번만 지금 쓰겠다라고 1값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는 1번 채널만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지금 13번 채널을 써야 되겠다. 13번 채널을 쓰려면은 101 들어가야 되죠? 맞습니까? 13번 채널을 쓰려면 0101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를 써야 돼요. 5. 여기다 5 값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13번 채널을 쓰는 거고, 채널 4개를 다 쓰겠다. 그럼 F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1, 2번 쓰겠다. 그럼 3 값 주면 돼요. 3. 11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1번 채널만 쓴 거니까 1값을 준 거고요. 그 다음 어드레스는 입력 범위 설정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저희가 1번 채널을 마이너스 플러스 10을 쓸 거기 때문에 0값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 0000 들어가 있죠? 그래서 1번 채널부터 3번, 4번 채널까지 모두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으로 세팅을 한 거고요. 만약에 채널별로 입력 범위를 다르게 하면은 각각 넣어주시면 돼요. 뭐 1번 채널은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2번 채널은 1에서 5, 뭐 3번 채널은 0에서 20, 뭐 4번 채널은 4에서 20을 하겠다. 그러면은 4, 3, 2, 0, 4, 3, 2, 0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다음에 있는 비트가 이동평균 처리 횟수인데, 이동평균 처리 횟수를 저희가 지금 몇 회를 했냐면 값 2를 줬잖아요. 2를 줬는데 이동평균 어드레스가 2면은 16회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동평균은 뭐냐면은, 만약에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가 있다. 그럼 16개 샘플링 해가지고 얘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하나를 샘플링을 했잖아요. 그럼 요거는 샘플링에서 취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샘플링 취득하면은 요거는 없애고 요 16개 가지고 평균 내는 거고. 요게 이동평균 처리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죠? 32개 하면 이걸 32개를 샘플링하고, 하나 샘플링하고 뒤에 거 죽이고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 샘플링 평균 처리를 많이 하면 노이즈가 좀 줄어들고요. 보여요, 그게? 그 4회 하면은 이 노이즈가 차서 숫자가 좀 자주 바뀌고요. 32 하면 숫자가 좀 덜 바뀝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 노이즈 줄이기 위해서는 좀 많이 하면 좋고요. 많이 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동평균 처리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냥 2회로 16회로 세팅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근데 전부 다 이것도 이제 설정하기 나름이죠. 뭐 1번 채널은
16회 하겠다. 2번 채널은 4회만 하겠다. 3번 채널은 뭐 8회 하겠다. 4번 채널은 3회 하겠다. 그럼 3, 1, 0, 2 이렇게 값을 세팅을 하시면 된다고요. 여기에다가. 이해되셨죠? 그렇게 지금 메모 어드레스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클릭하고 이제 값이 읽어온 거 여러분들이 수정한 게 없어서 그대로 가고요. 여러분들이 값이 이 변환이 완료가 되면 완료 신호가 변환 완료 신호가 이렇게 변환이 완료됐다고 AD 채널 1번이 변환이 완료됐다고 해서 요게 떠요. 근데 스타트 어드레스가 1000번이니까 1번 채널은 X1000 2번이 만약에 변환을 시켜서 변환이 완료가 됐으면 1001번 4번이 변환이 완료가 됐으면 1003번이 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서 이걸 붙여 놓은 겁니다. 변환 완료됐을 때 값을 읽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변환 완료된 값은 D1000번의 값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 화면상에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무브를 한 것 뿐인 거고 D1000번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변환이 완료가 되면. 그래서 그 내용도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에 리모트에서 마스터로 읽어오는 건데 요게 D1000인 거죠. D1000에 채널 1번에 출력값이 저장되어 있고 1번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D1001이겠죠. D1001에 2번 채널, D1002에 3번 채널, D1003에 4번 채널에 변환된 디지털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아까 여기 CC링크에서 초기화 수순에서 요 위에 거는 다 지금 설명이 된 거고요. 요 아래 있는 4개는 등록 수순 절차예요. 미쓰비시에서 정해놓은 절차여서 초기화 요구가 발생이 되면 RY18번하고 RY19번을 ON을 시켜라 이렇게 아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거기 등록 수순을 밟아 놓은 거고 RX18번이 오프가 되면 RY18번도 오프를 시키고 RX19가 ON이 되면 RY19번은 오프를 시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등록 수순이. 이 표에 따라서 요거를 세팅을 한 거예요. 이 4칸. 이렇게 초기화 수순을 하는 순서를 얘네가 정해 놓은 거여서요. 그래서 이건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 등록 수순대로 여기에다가 세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PU가 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라미터는 이제 전원 껐다 켜든지 리셋 하든지 하면 파라미터는 다 올라간 거고요. CPU가 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모트 모듈에 전원이 들어오면 나를 좀 초기화해 주세요 라고 신호를 보내면 등록 수순이 쭉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값이 이렇게 읽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이요. 화면에 터치로 표현하기 위해서 Shift F3번 껐다 키기 싫으니까 Shift F3번으로 온라인 체인지 하겠습니다. 온라인 변경 Shift F3번이에요. 단축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커서 색깔이 투명색에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죠. 온라인 체인지이기 때문에 단축키 그 메뉴는 모니터에 모니터 라이트 모드에 있습니다. 온라인 모니터 라이트 모드 여기에 Shift F3번 누르시면 모니터 중에 프로그램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이 방법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다가 F8번 H 언더바 AD 채널 1번 값을 나누기 H 언더바 AD 채널 1번 값을 40으로 나눌 거라고요. 그거를 D0에다 저장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체인지한 프로그램을 PLC에 라이팅하는 방법은 Shift F4번이에요. 온라인 프로그램 체인지. 이렇게 해서 Shift F4번 눌러주시면은 온라인 프로그램 체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껐다 키면 막 또 CC링크 제대로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껐다 키지 않으려고 온라인 체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 언저리에서 지금 값이 들어오고 있는데 값이 49가 표현되는 거죠. 이것을 터치에 4.9V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다 되셨으면 Shift F4번 컴파일에 온라인 체인지, 온라인 프로그램 체인지 Shift F4번 하셔서 PLC에 라이팅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터치 화일 여십시오. 다 되셨으면 컴파일에 온라인 프로그램 체인지 Shift F4번 단축키 되셨으면 터치 화일 여셔가지고요 GP 프로 EX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GP 프로 EX 새로 만들겠습니다. 저희 기종 4501T 모델이고요. 안 따라오시는데? 요거 프로그램 드려도 다시 다운로드하면 그래서 수정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또 껐다 키면 또 시간 걸려서 어디서 안 되실까? 앞에 있는 프로그램을 일단은 보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은 AD에 끝에다 H자 하나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H자 하나 붙여서요. 다 못 따라오신 분들은 제 거 보낸 거로 참고하셔서 그래서 요거 한 줄 추가된 거예요. 방금 전에 보내드린 거에서 요거 한 줄만 추가가 됐습니다. 네, 앞에 있는 PLC 프로그램은 전송해놨고요. PLC에 쓰는 건 좀 이따 쓰시고 터치 일단 따라오십시오. 터치 일단 따라오세요. PLC 좀 이따 하시고 못하셨으면 새로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새로 만들기 PLC 못하셨어도 그냥 터치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드릴게요. 터치부터 하겠습니다. GP 프로 EX 여기서 새로 만들기 하시고요. 저희 기종이 GP 4000에 45땡땡 시리즈의 4501T 모델 GP 4000, GP 45땡땡, GP 4501T 모델 아마 돼 있을 겁니다. 다음 누르시고 접속 기기는 미쓰비시의 QNU CPU 이더넷 미쓰비시의 QNU CPU 이더넷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새 화면 이렇게 뜨는데 이때 프로젝트 창, 프로젝트에서 접속기기 설정, 프로젝트 윈도우 탭에서 접속기기 설정, IP, PLC IP 192.168.3.39 19168.3.39 설정하셨으면은 베이스 화면 오셔가지고 여기에 파트에 데이터 표시기에 수치 표시 파트에 데이터 표시에 수치 표시 클릭하셔서 하나 그려주시고요. 저희 D0 메모리에다가 PLC 프로그램 상에서 D0 메모리에다가 썼으니까 그대로 D0 쓰시면 되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표시에 가셔서 세 자리 하실 거고요. 소수점 한 자리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죠. 9.3V 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10.1V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표시 자릿수 총 3자리에 소수점 한 자리. 그리고 저는 보기 좋게 하려고 그 카메라에 이 색깔이 있으면 안 돼서 배경만 검정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글씨는 붉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텍스트를 써가지고 채널 1의 전압 이렇게 쓸 거고요. 물론 단위는 볼트가 되겠죠. 단위는 볼트
이렇게 착화해서 라이팅 하겠습니다. 화면 전송이요. 저장이 안 됐으니까 화면 전송 누르면 저장하라고 뜹니다. 저장을 방금 전에 PLC 이름이랑 똑같이 할게요. PLC 이름이 터치 CCADH 하고 저장을 할 거고요.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앞에서 터치하고 PLC 프로그램 짠 거를 PLC는 보내놨고요. 터치도 파일 전송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D 드라이브에다가 터치 파일도 전송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터치 파일도 다 전송됐습니다. 다 전송이 돼서 동작을 시켜보시면 여기 터치에 입력 전압이 그대로 표시가 되겠죠. 확인되시죠? 오차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실제 4.6인지 아닌지 이건 다 그 오프셋 값이라는 이런 거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여기 AD 컨버터에서 오프셋 기능이 있어서 그 오프셋 처리를 좀 해주면은 이거랑 똑같이 맞출 수 있는데 지금 얘가 정확한 건지 이게 정확한 건지는 또 봐야 돼요. 측정을 직접 해봐야 되겠죠. 여하튼 지금 이제 직접 값이 따라오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동이 안 되시는 분 질문 받겠습니다.